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지난달 2월 19일날 관련된 영상을 좀 업로드를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 의대 증원 정책 관련된 걸 좀 주로 우리가 좀 다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의대 기숙학원 하면은 이 디지털 대성이 거의 대한민국 거의 뭐 세 손가락,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의대 증원 정책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좀 수급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그 이 의대 증원 정책 관련된 이슈가 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 자체도 이게 상승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조정으로 가야 될지 어떠한 갈피 자체를 지금 못 잡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한 의대 증원 정책 관련된 말씀 좀 러프하게 간단히 좀 말씀 나눠보고, 가장 최근에 이 디지털 대성이 사업 보고서를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실적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최근의 이슈들 그리고 향후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지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볼 거고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유튜브에 픽하면 우리 여러분께 막 문자를 보내달라, 아니면 금전 요구나, 아니면 뭐 리딩, 이런 이상한 채널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식 정보를 전달해 주는 채널인 척 하면서 여러분께 영업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달라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DB를 수집하는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저희 대기업은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100% 우리 여러분께 기업에 관련된 정보만 전달 드리는 거 약속드리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저처럼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대기업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정말 이 정직한 전문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정말 올바른 정보만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요. 제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우리 여러분께 돈 하나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만 요구드린다는 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의대 증원 정책 관련된 가장 최근의 이슈를 한번 좀 보시면요, 2,000명 백지화, 고집, 1,000명 10년 단계적 증원 등 고려박 등등해서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이렇다 어느 쪽이든 뭐 확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한번 좀 같이 이 부분만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이 약 6주째 이어지면서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투자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대국민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국민의 피로도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를 했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 100주야를 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 라면서 사실상 대화 거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이 제시가 되고는 있는데 이 의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강경한 반대 목소리만 커져가고 있어요. 어디서? 의사 쪽에서. 자, 그래서 의료계가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렇게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정말 이 의료개혁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고 계신 게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 인구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대기업 채널을 주로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40대 여러분부터 60대 여러분까지 가장 많은 분들께서 저희 대기업 채널을 시청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사회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10년, 20년 뒤로 가면 여기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여기로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인구 피라미드 구조의 예상치를 한번 놓고 보자면, 자, 여기서부터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인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멸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년도 4분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23년도 3분기죠. 까지만 해도 0.7명대였습니다. 출산율이. 근데 23년도 4분기 때 0.7이 캐졌어요. 0.67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소멸을 해 나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인구의 대부분은 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AI 기술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케어를 할 수 있는 의료 인력 또한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의료 개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자, 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인구를 넘었어요. 지금 인도가 전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인구 피라미드 구조 또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마치 이제 자기네 나라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요 지붕처럼 이 인구 구조 또한 이렇게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과 더불어서 환자단체,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한 이 의료 인력들이 가장 당장 필요한 우리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목소리를 같이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됐건 이 의료개혁이 된다는 것은 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보실 게, 자, 이 디지털 대성에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 계열사인 이감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본인 계열사 지분을 확대하는 목적은요,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및 관계사와의 시너지 창출이 목적이고, 이렇게 양수 후의 소유주수는 약 84%의 지분을 취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이감이라는 이 계열사는 기존에 이렇게 국어 과목을 좀 위주로 이렇게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나 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디지털 대성 아시겠지만 의대 관련된 대표 과목들 뭐 생명이나 화학 요런 쪽 과목을 좀 주로 이렇게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본인 계열사인 이감이라는 회사의 지분수를 확보를 해 가면서 이제 의대 관련된 과목뿐만 아니라 국어 관련된 과목도,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힌 거죠.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보실 건 이 디지털 대성 해가지고 감사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뭐 이 감사보고서 여러분 요즘 뭐 상장 폐지 시즌이라 해가지고 뭐 적정하지 않다, 의견 거절 뭐 이런 게 이제 상장 폐지 요건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 디지털 대성은 당연히 적정 이렇게 받았고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사업 보고서도 3월 20일 날짜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올라와 있는 오피셜한 이 실적 한번 좀 보시면요, 23년도 실적, 연간 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오피셜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 시인성 좋게 이렇게 한번 놓고 비교해 보시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자 점진적으로 매출액 계속해서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거의 평이한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직전 연도 22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약 43억 원가량 좀 감소되기는 했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 이감이라는 회사에 어느 정도의 출자분을 당연히 빼놨었겠죠. 뭐 그런 요건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어디 하나 모한 곳이나 뭐 빵꾸난 곳 없는 이러한 교육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뭐 그냥 견조한 실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건요, 지금 현재 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컨센서스 예상치입니다. 이 노란 색깔 부분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2024년도 디지털 대성 실적 관련해서 컨센서스 예상치, 평균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다 더해서 평균을 낸 전문가들의 예상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4년도 역시 매출액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요.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지배적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2024년도 실적까지도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이 디지털 대성이 바이브온이라는 기업과 같이 업무 제휴를 체결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3월 11일자로 올라왔던 이슈였어요. 뭐냐면 이 입시 컨설팅에도 AI와 함께 한다는 내용이에요.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이브온이라는 기업은요, 초개인화 인공지능 입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미 현재까지 전국에 약 80개의 고등학교에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한 인공지능 AI 기술력 및 개인 맞춤형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활기록부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도대체 어디다 쓰지? 라고 좀 궁금해하실 분들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 대학교 입시 지원할 때 여러분 자기소개서 쓰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내 포부는 뭐 이런 것들, 잘 글쓰기를 잘 못하는 이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좀 컨설팅을 좀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이 자소서를 쓰는 친구들 보면 막 논술학원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이 글을 좀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뭐 글쓰기 학원, 논술 학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뭐 그런 학원들을 다녔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좀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뭐 쓸데없는 거죠. 이제는 AI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말고 여기에 그 사교육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라. 이런 지금 그런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에듀테크라고 합니다. 에듀테크. 자, 이 딱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에듀 하면 에듀케이션 떠오르시죠.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테크 하면 테크놀로지에서 기술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 교육과 기술이 접목됐다라고 보시는 좀 합성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듀테크 이전에는 어떤 용어가 있었냐면 이러닝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러닝, 공부하는 거, 학습하는 거. 요게 이제 엄청 뭐 떠오르는 사업이다라고, 요게 저 때 제가 학생일 때 엄청나게 떠오르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 기술력이 더해져서 인터넷을 넘어서 AI가 입혀지는 바람에 에듀테크 이 산업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에 있는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와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에듀테크 기업의 이 시장의 규모는 약 9조 2,105억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2년 뒤죠. 2026년도 되면요. 10조 8,319억 원 규모로 덩치가 더 커질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2020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평균적인 이 성장률을,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했을 때 매년 8.5%씩 이 에듀테크 시장이 국내에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요게 우리 교육산업에서 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요게 다 매출로 찍히겠죠. 이 매출이 곧 실적이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대해서 봤으면,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한번 좀 보셔야겠죠. 이 글로벌적인 에듀테크 시장의 추이를 한번 좀 보시면 2024년도 기준에서 이 단위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 438조 원 규모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근데 바로 1년 뒤인 2025년엔요, 무려 484조 원 규모가 될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CAGR 있죠. 이게 영어로 연평균 성장률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보셨던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약 8.4%, 연평균 성장률에 곱하기 약 2배가량이죠. 글로벌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범글로벌적인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실 건 이 AI 등장의 에듀테크 시장이 2030년도, 방금 우리가 봤을 때 2025년도 규모가 약 484조 원 규모였는데 2030년도엔 1000조 원 규모에 육박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후발주자래요. 그 이유를 한번 좀 보니까, 이 퍼스트 무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요 왼쪽 편, 여기를 결승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편이면 편일수록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뜻인데, 지금 현재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인 1위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선두 지휘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웃긴 게 이 인도와 중국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영상 서두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 보셨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 마치 타지마할의 이렇게 지붕 같은 이런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이 인도 하면 여러분 공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인도 하면 공대예요.
근데 이 에듀테크 할 때 이 테크가 공대, 당연히 기술력이겠죠. 근데 또 에듀는 교육이잖아요. 아래 잘하는 새싹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에선 굉장히 국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글로벌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보다 이 기술력은 앞서 있습니다. 에듀테크 시장에서. 자, 이 중국은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인구가 많습니다. 얘는 그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여기, 페이스트 팔로워 그리고 레이트 무버 사이에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를 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요거를 좀 반대로 해석해 보자면 아직까지 우리가 나아갈 길이 멀다는 건 즉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즉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러한 지금 국내뿐만 아닌 범글로벌적인 흐름 자체가 이 에듀테크 시장, 그리고 즉 에듀테크 시장 안에 몸을 담고 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디지털 대성에도 좋은 수급 영향으로 들어와 주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디지털 대성의 주가 또한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려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주가에 관련된 말씀 한번 나눠보면, 제가 지난번 영상 촬영했을 때 2월 19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때였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2월 19일 날 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 제가 3월 14일에도 영상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때였습니다. 여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렇게 이때 한번 해가지고 디지털 대선 관련된 영상을 2번 정도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추세선 그어드리면서 단편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이때 3월 14일 영상 촬영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파란 색깔 추세선을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 나와주면서 3거래일 연속 동안 상승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 저항 라인, 약 6,570원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에 밀리는 모습, 약 6거래일 연속 동안 여기서 저항에 밀리는 모습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제장에서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야 할까? 사실은 저도 우리 여러분께 긍정적인 시그널,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오늘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윗꼬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6,570원 근처 다시 한번 터치하고 조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지지라인 약 6,300원 근처에선 지지를 그래도 좀 받아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에서 6,260원 종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게 좀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이 6,260원 근처에서 상승이 나와줘서 고가 기준 약 4.6%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이 기준에서 약 2.08% 상승한 흐름 6,390원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그어드렸던 이 추세선 자체를 이탈을 했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단정하기 좀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 오늘 장 종가와 내일 장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추세 위로 도달을 해준다면 아직까지 이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윗꼬리만 보셔도 여기 있는 곳을 터치를 해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은 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난번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 가능성 높아 보이는 지지라인과 저항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흘러가 주는 모습을 오늘 자에서도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수정 없이 이대로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 또 누구도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냥 이런 좀 보편적인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도 그냥 러프하게 저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힘이 나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이러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셨다 한다면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셔서, 굳이 이 디지털 대성이란 종목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전문가들이 저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여러 영상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활동 이어가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김하진 멘토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